지난주에 저보다 한 살 어린, 그러니까 82년생 남성, 미혼 남성입니다. 그 직장인 분이시고, 이분이 정말 놀랍게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구독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분이 잠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마시라고 주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또 와이프랑 매장에 일을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시간에 이렇게 할애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오세요라고 제가 명함을 받고 문자를 드리고 해서 그 며칠 뒤에 최근에 여기 매장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해당 지역의 아파트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런 강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갭 투자라는 이런 본인이 몇 개를 계속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 전세 최고가라 그러죠. 전세 최고가. 스스로가 그게 목표고, 아실이라든지 이렇게 막 거래되면 알람 같은 거 이렇게 어플 통해서 뜨잖아요. 그래서 전세 최고가 딱 찍히면, 저거 내 물건, 이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표. 본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뭐지? 돈이 최소로 들겠죠. 수익률이 최대. 그러니까 내가 전세 매매 갭이 정말 줄어드는 이런 에서는 내 투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알겠는데, 근데 무리한 전세를 높이 세팅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맞나? 좋은 건가 무조건? 이게 전세를 이렇게 계약할 때 그 해당 부동산 소장님도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우리가 막 골이 깊다고, 혹시라도 해당 지방에 있는 입주 물량, 특히 또 지방이다 보니까 해당 지방에 있는 입주 물량 가다가 절대적으로 공급 물량에 많이 영향이 받지 않습니까? 지방 아파트 투자는 계속적으로 조정 하락장이 되면 전세가 하락하고, 그만큼 전세 가격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확 커질 건데, 많이 높으니까 하락도 많이 폭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역전세 폭도 크면 나중에 내가 다시 돌려질 그런 돈도 많아지는데 그게 맞냐? 근데 더 문제는, 공격적인 투자 너무 좋은데 투자금 최소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한 건 할 거를 두 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타로 또 팔고 또 하고. 그래서 현금이 너무 없더라, 이분이. 마른 걸레를 우리가 이렇게 더 짜가지고 없는 물을 더 찬다 그러죠. 그래서 이미 대출, 마이너스 통장, 회사 소액 대출 끌어모을 수 있는 현금은, 본인 능력에 의해서는 현금은 다 그냥 막 갈고리로 다 끌고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다 했죠. 해가지고 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거 근데 내역을 이분이 엑셀로 정리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줬는데, 그동안 이분이 사서 단타 투자하고 사서 단타 매매 뚝뚝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되더라고요. 이 거래한 물건, 매매한 물건이. 근데 실제로 속빈 강정이라 그러죠. 실제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이 현금이 얼마나 남았냐는 거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세금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사고 팔고 하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 팔 때도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부동산 매도할 때도 복비도 계속 나가고. 아니 이거 다 나간 거 계산하면 자산 증식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이게 약간 잘못된 신념이 이런 거 있죠. 투자할 때 요즘에도 많이 나오던데, 무피 투자, 풀피 투자, 무갭 투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막 성공한 투자라고 그러고 전세 최고가 찍었다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이 부동산이 향후에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세 매매 포함해서 우상향 할 수 있는가? 단타 투자보다는 저는 이게 너무 단타를 하는 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너무 이 투자 방법 자체가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다.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성격이 너무 급하고 막 빨리 성과를 내야 하는 성미고, 무갭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풀피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 그러니까 매매나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전세 가격이 높지? 실거주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서 전세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지방이 어떻습니까?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구축 중에서 외곽지에, 여기는 매매 수요는 거의 없고, 뭐 1인 가구 신혼부부 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냥 여기는 전세로 그냥 2년 4년 싼 맛에 그냥 여기 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수요가,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터닝하는 수요가 많이 없는 지방에 있는 외곽의 구축 아파트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매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세가가 높다 해서 매매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아파트가 무조건 10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몇 개 아파트를 제가 본인 투자한 그 아파트 명이 있기 때문에 쭉 봤더니만, 역시나 10년 동안 매매 전세 가격이 크게 변화 없던, 거의 이대로 가는 아파트 있죠, 수평으로. 그래서 전세가도 조금씩 10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상승도 아니고, 물가 상승형 이것도 반영을 많이 못하는 아파트다. 아파트는 점점 낡아가고, 주변에 또 위치적으로 발전될 요소들도 안 보이고, 상권이나 교통 일자리 전부 다 해당 지역에 있는 또 메인 입지도 아니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단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무갭 투자, 풀피 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유 채수를 늘리는 것만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모으시고 더 큰, 여기보다 더 큰 인구 수가 더 많고 일자리가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게, 광역시나 인구 50만, 80만 되는 이런 중소도시 있죠. 그런 것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무피, 풀피가 아니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자산 증식에서 오히려 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피 투자, 풀피 투자에서 사실은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매매 전세 가격 50% 안 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죠. 그래서 그럼 이런 아파트는 안 좋은 아파트냐? 또 이렇게 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 대장 아파트 전세 가격을 보십시오. 무조건 전세 가격이 막 매매가에 막 턱까지 와가지고 이런 게 무조건 매매가 올리고 이런 게 무조건 이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파트 투자는 힘들겠지만 최소 2급지 이상이 되는 아파트,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시드가 들어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아파트 투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모르죠. 근데 이분이 사람을, 제가 성향을 바꾸는 건 제 영역이 아닌데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바대로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피 투자, 무갭 투자, 아주 특수한 상황, 하늘이 내린 평생 한두 번 있을 것만한 그런 이런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세입자분들도 다 알죠. 여기 주인분이 매매가 얼마 주고 들어왔습니까? 또는 요즘에 등기부등본 떼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땅통 전세. 오히려 안 들어오려 하시겠죠. 아니면 들어오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안 하든지 전세권 설정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만큼 내가 저렴하고 금매로 해당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눈이 지식이 있는가, 이것이 저는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인기 있는 위치, 그것이 공통 분모로 다 이렇게 되는 아파트를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